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딥 이후에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매도 세력이 좀 더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45,000달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꽤 중요한 단계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곰 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44,000달러 아래로 떨굴 경우에는 42,000달러가 다음 지지 구간에 해당하고,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47,000달러로 올려놓을 경우에는 5만 달러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45,0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엄청난 기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3,200달러대까지 후퇴한 상황인데 현재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곰 세력에 좀 더 힘이 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면 4,000달러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과 함께 코인베이스 주식까지 사놓아라, 이렇게 크립토 친화적인 메시지를 날렸고, 블룸버그는 이번에도 단기간에 5,000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더리움을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 테이퍼링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올라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월에 테이퍼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11월에 개시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개시 여부를 합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말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9월 11일 오전 45,000달러대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밀릴지 아니면 치고 올라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 후반대로 하루 전보다 소폭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2를 나타내면서 전날보다 15포인트나 하락했고 여전히 공포 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시장의 분위기가 투자 심리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지금을 비트코인의 방향을 가로지르는 중대 고비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최근 이틀 동안 이동평균선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서 황소 세력은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44,934달러에서 사들이고 있지만 곰 세력은 포기할 의사 없이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47,774달러에서 팔고 있다라면서 지금의 대결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타이트한 범위에서의 거래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RSI가 네거티브 영역으로 향하면서 곰 세력이 좀 더 우위에 섰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곰 세력들이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릴 경우에 42,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황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어 영역이 될 것이라면서 여기가 깨지면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황소 세력들이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을 몰아갈 경우에는 55,500달러에서 52,92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금 45,000달러 주변에서의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앞으로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엘살바도르 이슈를 통해서 한바탕 하락빔을 쏜 상황이니까 주말을 계기로 트렌드 반전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일봉 마감 기준으로 황소 세력이 3,300달러대를 며칠 동안 잘 방어하긴 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인 3,464달러 위로는 올려놓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는데 이건 곰 세력이 엄청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세력이 가격을 계속해서 엘살바도르 이슈가 발생한 날에 3,300달러 이하를 유지시키면 심리적인 지지선인 3,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더리움 역시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RSI 역시 48 이하를 보이고 있어서 봄 세력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000달러를 황소 세력이 잘 유지해서 리바운딩에 성공할 경우에는 3,500달러를 넘어서서 4,000달러를 향한 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게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향한 기관들의 호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5,000달러까지 상승할 이유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월 블룸버그 크립토 아웃룩 보고서를 보면 8월에 이어서 이번 달도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이 머지않아서 5,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NFT 시장의 열기 등으로 인한 이더리움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9월 2일 현재 이더리움은 최고가 대비 10% 할인된 상태이고, 최근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NFT의 인기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현재 5만 달러 이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강세가 여전한 만큼 올해 안에 어렵지 않게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랐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빠졌다, 이런 얘기를 적절한 근거도 없이 내뱉었던 JP모건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POW 작업증명에서 POS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의 광범위한 확대,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 확대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등 거래소에도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의 목표가를 372달러로 제시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산업에 350억 달러 상당의 연간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의 확장성과 이더리움 강세 전망의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스테이킹이 더 확대될 것인 만큼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베이스도 수혜 기업이 될 것이고, 그만큼 주가도 오를 테니까 비중을 확대해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권시장 감독국 ESMA가 암호화폐를 변동성이 크지만 혁신적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SMA는 최근 공개한 추세, 위험, 그리고 취약성,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금융혁신의 추세로 간주하며 특히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지속 가능한 금융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산의 변동성이 디파이 확산, CBDC, 스테이블 코인 등과 더불어서 전체 자산 클래스에서 위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유럽연합의 규제 틀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이슈들을 제기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상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과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규제, 또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리기에 다소 조용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이번에는 국영 매체를 통해서 NFT 거품 위험성 경고를 내놨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증권일보에 실린 글을 인용했는데, 증권일보는 NFT 트랜잭션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많은 바이어들은 예술작품보다는 단지 하나의 포맷 또는 그 자산 그 자체로 NFT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열기가 약화되고 과장된 광고가 진정되면 이런 많은 이상한 NFT의 가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증권일보는 그러면서 저스틴 선이 최근 1,050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디지털 아바타를 과열된 NFT의 증거로 거론했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 대기업들이
NFT 시장에 적극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중국 기업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친화적인 멘트로 주목도를 높였던 전 CFTC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가 암호화폐 규제 설정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다시 팀 비트코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최근 안데르센 호로위치의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80년도 더 된 법을 이런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혁신, 부의 창출, 재정 촉진을 위한 정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SEC와 CFTC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장들이 다소 치열한 기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들은 의미 있는 시세를 받으면서 그래도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카엘 반데포페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던 테조스도 꽤 의미 있는 시세를 받고 있고 솔라나 기반의 대표 디파이 프로젝트인 세럼 역시 솔라나와 커플링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의 전략에 따라서 호재성 이슈들 잘 활용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